원장님들, 실제로 환자분들이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면 주로 뭐 어떤 질문들, 오해들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가장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지금 말씀해주신 간에 문제가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 부분이라고 생각이 그쵸. 듭니다. 저 또한 음주를 좀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늘 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한약과 간 손상 늘 궁금하시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약연구원에서 전국 10개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 1,001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을 복용한 다음에 간 손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추적 관찰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1명 중에 한 6명 정도, 0.6% 정도가 미세한 간 손상이 있었고요. 이것도 한약을 복용해서 잘못됐다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좀 컸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한약 복용이 간 손상에 정확한 원인이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낭설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약 자체가 간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침을 맞고 나서 바로 씻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물이 닿으면 침의 약효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바로 침 치료 이후에 물을 닿거나 한다고 해서 그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런 약 효과가 떨어진다. 그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적으로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국의 모든 한의원에서 일회용 멸균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우려 최소화하고 있고요. 하지만 침 치료는 우리 몸에 들어가는 침습적인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 남들과 많이 섞일 수 있고 세균 노출이 심한 곳, 그런 곳은 조금 피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다만 우리가 손 씻는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하는 단순한 이런 잠깐의 물이 닿고 접촉되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서 이제 건강 보조식품들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야 이거 홍삼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또 그런 약재가 민간에서 구하기 쉽기 때문에 임의로 좀 다려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자, 과연 그렇다면 모든 한약재가 내 몸에 맞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네, 홍삼 물론 요즘에 많이들 드시죠. 복용이라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네.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식품으로서 많이들 드시고 계신 게 바로 이 인삼, 홍삼인데요. 사실 인삼과 홍삼 굉장히 좋은 한약재입니다. 우리 몸을 보충하는 보기 작용이 뛰어나고요. 비위와 폐의 기운을 올바르게 정상화시켜줄 수 있고 기운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다만 이 인삼 그리고 이 인삼을 찐 홍삼들이 성질 자체가 굉장히 대열이라고 하여서 열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좀 많으신 분들에게 안 맞을 수 있고요. 평소 내가 열이 많아, 추위를 잘 못 느껴 이런 분들 말고 내가 평소에 오후 됐을 때 열이 많이 오르고 얼굴 쪽으로 붉어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입도 마르고 눈도 충혈되고 이런 허열이 뜨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인삼이나 홍삼 자체가 한약의 처방 구성으로 되어서 복용했을 때는 그 부작용이나 안 좋은 부분을 다른 한약재가 커버해 줄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이 인삼이나 홍삼만 복용하신다고 해서 내 몸에 꼭 맞냐?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게 맞는 체질인지 보려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지 마시고요. 근처 한의원에 가셔서 내가 과연 이 맞는 체질인지 판가름을 원장님께 직접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근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생리통의 원인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생리통이라는 통증, 그 증상에만 좀 집중을 많이 하시고 그쵸. 계신데 이 생리통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집중하는 학문이 바로 한의학입니다. 생리통을 한의학적 원인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크게 4가지로 좀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체 혈어형인데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증상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생리 때 됐을 때 가슴이나 옆구리가 좀 그득하고 통증이 좀 있고 생리혈 자체가 좀 검붉은 덩어리 모양을 보인다라는 경우에 이런
그 기체 혈여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통 좀 정서적으로 약간 좀 불안정하거나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습 응체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 내가 몸이 좀 차요. 손발도 찹니다. 그리고 생리할 때 꼭 복부가 너무 차서 따뜻한 걸 대고 있으면 좀 누그러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상담 요청해 주셨던 그분이 이 한습 응체형에 좀 가깝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기혈 허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운도 혈액순환도 모두 허약한 경우에 생리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통증이 약간 좀 은은하고 그다음에 복부를 좀 문지르거나 하면 통증이 약간 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평소에 좀 얼굴이 창백하거나 내가 좀 빈혈이 있다, 어지럼증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기혈 허약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간신 휴손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성분들의 자궁 그리고 생리와 관련이 많은 장부가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이 간과 신장이 좀 약한 경우에 생리통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통증이 조금 은은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허리나 무릎이 좀 시리고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허열, 열감이 좀 과한다든지 상열감이나 입마름이나 불면 같은 증상들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의학에서는 생리통, 통증에 대한 통증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왜 발생하는지에도 자세하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한의원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근본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최성근 원장님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까요? 네, 실제로 생리통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번 생리 때 내가 지금 생리통 약을 몇 개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복부뿐만 아니라 허리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 울렁거려서 오늘 아침에 토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환자분이 오늘 마침 내원을 하셨었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그분에게 당장 필요한 한약을 탕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침구 치료, 침 치료와 뜸 치료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한약의 근본적인 치료 다양하게 좀 저희 한의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침구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복부 그리고 삼음교혈이나 손의 합곡혈, 발의 태충혈 이런 혈자리의 침 치료를 통해서 이 자궁 수축이 과하거나 이 정체가 너무 심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혈자리의 침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하복부 쪽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뜸 치료를 오늘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못 펴고 들어오셨는데 허리는 피고 나가시긴 했거든요. 울렁거림도 잡히고 했듯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이 진통제만으로 모든 게 회복되지 않을 때는 한의원 내원하시는 것도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통증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증이 일단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증 자체를 좀 잡은 다음에 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한약 치료입니다. 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생리통인데 이 통증만 잡는다고 이 원인이 제거되지 않듯이 이 원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생리통이 발생되는지를 찾아내서 이 근본적으로 생리통을 완화시켜주고 이런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약을 좀 복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대표적인 한약 처방으로는 현부이경탕이라든지 몸이 약한데 쓸 수 있는 십전대보탕 같은 등의 한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면서 몸은 굉장히 쇠약해지신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여성분들이 한의원에 종종 오시는데요. 그 정도로 극도로 몸도 마음도 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한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진단입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약은 아니지만 내 몸이 너무 허약해서 발생하거나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서 내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몸이 약해지고 잡생각이 많고 너무 허해져 있을 때 복용할 수 있는 이 공진단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한의원에서는 여러분들의 생리통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생리통 내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